오늘은 고대 구로병원 호흡 알레르기 내과의 오지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폐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독감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환자분들 보시면서 환자분들과 또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폐렴은요, 그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서 폐에 발생한 염증입니다. 미생물 중에서는 뭐 세균, 바이러스, 진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게 세균입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막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균과 싸우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폐렴에 대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폐렴균, 세균은요, 우리 몸의 무증상으로도 이제 비인두에 상재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증상이 없이 균이 적은 경우에는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자다 보면요, 미세하게나마 기도로 이런 흡입물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균들이 넘어가고요. 이게 면역이 약해지거나 면역체가 깨지거나 그러면 그 균들이 많이 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폐렴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하고요. 드물게는 이제 혈액을 통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요로 감염이나 이런 감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피를 타고 돌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에 염증이 박히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요. 늑막은 폐랑 이제 그 갈비뼈 사이 공간이고, 종격덩은 폐와 심장 사이 공간인데, 그쪽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 폐와 접해있기 때문에 염증이 전파가 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어쨌든 비말을 통해서 몸에 이제 비인두에 그 균이 들어오고, 그 균이 기도로 넘어가고 그게 면역이 약해질 때 많이 자라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에 폐렴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몸에는 균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코에서는 이제 코털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요. 입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구역반사나 기침기전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면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관지까지 혹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브랜칭이 많거든요, 기관지에. 그래서 네. 안쪽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해주고요. 기관지에 또 섬모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또 제거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정상 상재균이 있어서 그 균으로 인해서 세균이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균이 폐포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폐포에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세균을 삼키거나 죽이는 세포인데, 그게 이제 나와서 세균을 죽이고요. 그래도 이제 세균이 더 많이 자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을 막 모아요. 그러면서 염증 세포에 뭐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내고 이러면 그 부산물로 이제 열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객담이 생기게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또 기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렴의 임상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면 폐렴은 얼마나 위험한 병일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폐렴입니다. 보라색이 폐렴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폐렴이 그렇게 흔한 사망 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폐렴이 이제 점점점 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폐렴이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폐렴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보기에는 뭐 암 환자나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도 뭐 암이 완전히 퍼져서 사망하시거나 그러시기보다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뭐 세균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폐렴이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원인 중에 폐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약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노인분들은요, 주변에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을 워낙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는지,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폐렴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또 인지를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다행히 폐렴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쓰면 되는데요. 그 균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균을 이제 봤던 연구들을 모은 건데, 균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 3에서 5일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균 검사를 한 거 중에 한 40% 정도에서만 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을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항생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균이 가장 흔한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이제 대응해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이 나왔던 검체들을 봤더니요, 가장 흔한 게 한 40% 넘게 차지하는 게 폐렴구균이라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는 보통 폐렴구균에 대해 항균력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폐렴구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주예요. 폐렴구균에 대한 듣는 항생제는 베타락탐 항생제나 마크롤라이드, 퀴놀론 같은 항생제가 있는데 이 마크롤라이드, 에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이런 항생제는 우리나라에는 특징적으로 좀 내성이 많아요. 한 80%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약을 한 가지만 사용해도 폐렴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한 가지만 사용해서는 폐렴을 듣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쓴다거나 이렇게 베타락탐에 마크롤라이드 같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생제를 보통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폐렴에 걸렸을 때 받는 항생제나 주사로 맞으시는 항생제들은 대부분 이런 우리나라의 흔한 원인균주나 내성 패턴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항생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렴으로 진단을 받거나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 빨리 응급실에 가서 큰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먹는 약으로 치료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폐렴의 중증도를 평가한 도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커브 65라는 도구인데요. C는 컨퓨전이라서 이제 의식이 변화하는 거고, U는 요소 수치에 이렇게 탈수가 되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R은 respiratory rate이라 그래서 호흡수. 호흡수가 빠른 경우, 그리고 B는 blood pressure, 수축,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65는 나이 65세 이상입니다. 이거를 각각 1점씩 했을 때 2점 이상일 때는 2번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큰 요소인 거예요. 나이가 그러네요. 네, 65세 이상이면 뭔가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호흡이 빠르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한 가지만 있어도 이제 입원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폐가 숨을 쉬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폐렴이 너무 심하면 우리 힘으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항생제가 바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삭간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단다거나 아까 이제 폐혈증 같은 게 가게 되면 다른 장기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쓰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나올 부분들이 증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오시면 사실 폐렴을 진단하는 게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노인 폐렴을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노인분들은 우리가 폐렴이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으로 이제 증상이 생긴다. 그런 거에 부산물로 증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면역이 너무 약한 노인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이제 면역조차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들어와서 질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기침이나 가래를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 못 드시거나 노인분들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못 드신다거나 이렇게 너무 기력이 없어 하시거나 못 일어나시거나 이렇게 조금 비특이적인 반응을 보이신다 하더라도 폐렴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방치되면 또 이제 나중에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폐렴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응급실에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왜 저는 기침 가래도 없고 그냥 못 먹어서 왔는데 왜 호흡기내과로 입원을 했죠? 저는 왜 폐렴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그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 분들은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수액이 들어가고 항생제가 들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보호자분들 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사진도 이제 탈수돼 있다가 갑자기 사진도 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입원했는데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나빠지는 이런 궁금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거치고 지나가야 이제 항생제가 반응이 있고 좀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좀 좋아지시는.